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5년 넘게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원전 4호기가 다음 달부터 재가동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친원전으로 돌아선 데다 전기 생산 비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원전 활용이 시급해졌기 때문인데요. 폐기물 처리 방안 등 풀어야 될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전 4호기를 다음 달 초부터 재가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계획 예방 정비 당시 경락 건물에서 공극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된 지 5년 5개월여 만입니다. 공국 보수 작업이 이달 말까지 완료된 뒤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결정만 내려지면 빠르게 재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수원은 올 겨울에 한빛 4호기 재가동을 차질 없이 진행해 국내 원전 25기 중 24기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공국 보수 작업과 별개로 기존의 원전 운영상에 드러났던 문제점의 해결책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사안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인데 한빛 원전 내에서 드럼 처리를 해 보관 중인 방사성 폐기물 저장량이 80%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드럼 처리가 되지 않은 채 임시 보관 중인 폐기물까지 합치면 이미 저장용량 100%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한빛원전 측은 압축 등 드럼 처리 과정에서 폐기물 양이 줄고 현재 보관 중인 방사성 폐기물도 경주방패장으로 순차적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공단 인수 기준에 적합하게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방패장으로 처분 인도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원전 재가동에 대한 지역민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다음 달에 한빛 4호기가 5년 만에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본사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행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기업 본사를 지역으로 옮겨 국가 균형 발전을 유도하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개정안이 최종 국회의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재계서열 27위 기업 하림입니다. 자산 규모는 15조 원으로 수십 개의 협력업체까지 익산에 있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계서열 30위 내 대기업 중 비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 하림과 포스코, 현대중공업, 카카오 등으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전북 지역 사업장에만 2,700여 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협력업체, 계약 사육농가 등 해서 한 1,200개 간접 일자리가 있습니다. 하림처럼 본사를 지역에 두거나 옮겨 국가 균형 발전을 유도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조세특례 제한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 3개 법을 개정해 지역 본사지 기업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수도권의 지역에 제2본사인 지사를 설치하는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주자는 내용까지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대기업들의 본사가 지역 곳곳에 자리 잡고 국가 경쟁력과 지역의 활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BMW와 아우디, 벤츠 모두 지역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가 첨예한 정쟁 대결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지역 본사제 3법이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한동안 진정세를 보였던 코로나19 재유행이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 1,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어제 하루 동안 광주에서 635명, 전남에서 677명 등 모두 1,3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 15일보다 201명 늘어난 수치로 사망자는 광주에서 2명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래그룹 스마트저축은행이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서민금융에 앞장서는 미래성장의 주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미래그룹 한동권 회장은 ESG 경영을 통해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노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50주년 임직원 시상과 함께 광주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저소득층 가정에게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2020년 스마트저축은행을 인수한 미래그룹 한동권 회장은 광양 출신으로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을 돕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학자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인문정신의 가치를 조명하는 동아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광주여자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동아시아 문화에 구현된 인문정신을 주제로 열린 제22회 동아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학자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아시아 공동체라는 인문정신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한국과 중국, 우즈베키스탄과 몽골, 캄보디아 등 세계 9개 나라 학자들과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광주은행이 목포시 제1금고에 다시 선정됐습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20년 처음으로 목포시 제1금고은행으로 선정된 데 이어 두 차례 연속 시금고로 낙점돼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목포시의 일반 회계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3,700억 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광주은행은 현재 광주광역시 금고와 광주 5개 구, 전남 5개 시지역 전체 금고를 모두 맡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광주와 전남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13도, 한평 11도, 영광 12도 등 10에서 14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광주 19도, 목포 17도, 무안 18도 등으로 선선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에, 오후에는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지겠고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신안군이 미국 분재재단과 자문위원 협약식을 갖고 세계 분재대전 유치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과 미국 분재재단은 협약식을 갖고 신안군을 분재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세계 분재대전을 개최하고 미국 분재재단이 미주와 유럽 국가의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차 오늘 천사섬 분재정원을 찾은 미국 분재재단 잭 서스틱 명예회장은 천사섬 분재정원의 시설과 수준 높은 분재 작품을 극찬하며 신안군의 분재 문화를 세계로 홍보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선국사 탄신을 기념하는 제17회 도선국사 문화예술제가 천년고찰 영암 도갑사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도갑사는 신라 4대 고승이자 풍수지리설의 대가인 도선국사의 뜻을 기리는 탄신다래제와 봉축 법요식 등을 가졌습니다. 불자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산사음악회와 지역 출신 작가들로 구성된 월출미술인회의 작품 전시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나주시가 지역 특산물의 수도권 판로 확보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어제 농협 하나로마트 성남점에서 나주 배와 쌀 판매 촉진을 위한 판촉 행사를 열고 시식 코너 등을 운영하며 지역 특산품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국내 최대 곡물 유통업체 여주농산과 유통협약을 체결하고 나주 연간 생산량의 3분의 1 수준인 쌀 2만 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